그러면 앞부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계획, 그 다음에 조직계획, MIS 계획의 개념, 그 다음에 종료 이런 것들을 쭉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MIS 계획의 실제 과정을 교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절에서 우리가 MIS 계획의 종류를 보면 전략적 MIS 계획, 전술적 MIS 계획, 운영적 MIS 계획, 그 다음에 기간을 기준으로 봤을 땐 장기적 MIS 계획, 중기적 MIS 계획, 단기적 MIS 계획에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들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고 우리 교재를 보시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계획이 수립되면 장기계획과 중기계획과 단기계획의 과정을 거쳐서 실체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계획이. 자,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걸 머리 염두 두시고 각 단계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실제 과정을 보면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이 설정되는 겁니다. 자, 전략계획의 수립의 내용들을 보면 조직 전체의 전략집단, 전략집단이 뭔지 말씀드렸죠. 전략의 조직 계획에 들어갈 내용들, 전략의 구성 요소를 갖다 조직 전략집단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루는 것이 뭐 있었어요? 사명, 그 다음에 비전, 그 다음에 기본 전략, 자, 조직 특성 이런 거와 같은 것들을 기초로 해서 정보 시스템 전략 집단, 정보 시스템 계획에 들어가야 할 내용, 구성 요소가 바로 정보 시스템 전략 집단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시스템의 목표, 정보 시스템의 목표가 되겠죠. 현재 시스템의 제약 조건, 그 다음에 시스템 설계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조직의 전략 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계획은 조직 내에서 MIS 기능의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과 이들 자원의 획득, 그 다음에 활용,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서를 계획하는 것으로서 가장 상부에 위치한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전략계획이 이걸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금방 얘기했다시피 전략계획은 전략 집단을 기초로 해서 정보 시스템 전략 집단의 내용들을 갖다 설정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조직 전략 집단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전략 집단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자, 조직 전략 집단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아까 전에 그 전 시간에 여기 하이라키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미션이라는 건 조직이 무엇이고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이 있는 것인지, 그 조직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이 떼야 그와 같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전이 나오는 것이겠죠. 자, 사명이 설립되면 목표, 즉 오브젝티브스, 다른 말로 비전입니다. 비전을 설정하게 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과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표를 규정한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자, 회사에 가면 사명이 있을 것이고 그 사명 밑에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비전은 그냥 훅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기초로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방향성, 이거 목표라는 것은 금방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명되는데, 그걸 갖다 요약을 한다면 방향성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 그거 나가서 어디까지 도달할 것인지, 이상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다. 그것이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된다? 전략 계획에, 조직 전략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비전은 바로 구성원들의 힘을 결집시키는 강력한 촉매대가 됩니다. 자, 우리가 저만큼 부산 쪽으로 500m 가야 되니까 뭐 어떻게 좀 허리를 졸라매자, 아니면 네가 그거 갈 때 어떤 역할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본 전략입니다. 기본 전략이라는 것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방향, 행동 지침, 방침으로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 전략이라는 것은. 다음에 조직 특성입니다. 조직의 특성이라는 것은 변화의 수용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컴퓨터와 정보 기술에 대한 이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위기 관리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바로 조직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직 전략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한 기술들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조직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음은 MIS 전략 집단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IS 전략 집단은 시스템 목표와 시스템 제약 조건, 시스템 설계 전략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MIS 전략 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스템 목표라는 것은 기업 목표 달성에 MIS가 무엇을 제공해 줄 있는지를 갖다가 쓰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직 목표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되겠죠. 조직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MIS, IS 부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로 시스템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지도 또 파악을 해야 되겠죠. 파악을 해서 구체적 기술을 해야 되겠죠. 그게 시스템 제약입니다. 조직 내 외부 여러 가지 통계 사항이나 걸림돌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제약 조건들을 명시적으로 열거해서 문서화함으로써 효과적인 MIS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초로 시스템 설계 전략이 나오게 되는데, 정보 시스템 설계 시에 기본 방향 설정 과정으로서 시스템의 성격이라든가 시스템의 평가 기준 같은 것들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MIS 전략 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조직 전략 집단과 MIS 전략 집단과의 관계, 즉 조직 전략 집단을 기초로 어떻게 MIS 전략 집단을 규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전략적 MIS 계획 수립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조직 전략 집단의 내용을 MIS 전략 집단 내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바로 MIS 계획 수립 과정입니다. 전략적 MIS 계획 수립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 뭘 알아내야 된다고요? 조직 전략 집단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석해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 우선 조직의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 그걸 기초로 해서 뭐 조사라든가 인터뷰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직의 대응책과 전략을 쭉 제시하면서 조직의 기본 전략 집단을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파악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MIS 전략이 수립될 거니까. 이렇게 정의가 돼서 어떤 파악이 되었으면 조직 전략 집단, 즉 조직 전략 계획의 요소들에 대한 어떤 정의가 됐다면 그 다음으로 최고 경영자의 의견과 검토 과정을 거쳐서 이제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 전략 집단이 파악됐으면 이것을 갖다 MIS 전략 집단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명시된 조직 전략 집단을 기초로 MIS 목표와 MIS 제약 조건, MIS 설계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계획 수립 과정의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3페이지 그림 5-1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73페이지에 보면 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 메뉴, 이해 당사자, 경영진, 종업원, 주주, 고객, 이거 다 스테이크 홀더라 얘기하는데, 우리 회사가 있는데 이 주변에 관여되는 사람을 갖다 이해 당사자 얘기하고, 영어로는 스테이크 홀더라 얘기합니다. 스테이크는 막대기를 쥐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막대기를 뭐 지분이라든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직 전략 집단의 구성 요소들을 파악해내는 것입니다. 화살표 나와 있죠? 조직 전략 집단. 그래서 그 조직 전략 집단의 내용 중에 하나인 조직 목표, 기본 전략, 조직 특성을 파악해내는 거예요. 뭐를 기초로? 이해 당사자들을 기초로 해서.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든 것은 조직 목표는 시장 점유율 50%로 확대하는 것이 조직 목표입니다. 조직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게. 그 다음에 기본 전략은 연구 개발비 정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조직 특성은 IT 기반의 하드웨어 제조 업체입니다. 조직 특성이. 뭐 다른 것도 뭐 종업원들에 관한 특징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외부 환경에 관한 뭐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은 겁니다. 여기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세 번째 표인 MIS 전략 집단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MIS 전략 집단을 구성하는 MIS 목표와 MIS의 제약, MIS 설계 전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MIS 목표는 뭡니까? 최근 경쟁 업체 및 환경에 대한 정확하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번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이해되셨나요? 그 미스 프린터가 있죠. 최근 경영 업체가 아닙니다. 경쟁 업체입니다. 쟁자로 바꾸세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았더니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봤더니 어떤 제약 조건들이 있느냐. 시스템에 포함시킬 정보 부족과 단계별 보고 작성 기능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현재 우리 시스템은. 그래서 MIS 설계 전략이 나오는 것이죠. 설계 시 차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설계 전략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CBD를 통해서 기반 시스템을 설계하겠답니다. CBD는 바로 뭐냐 하면 기존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을 재구성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CBD입니다. 영어로는 여기 있습니다. Component Based Development입니다. 즉 한글로 표현한다면 요소들, 현재 있는 요소들, 컴포넌트 요소들을 기초로 해서 새로 개발한다 이 뜻이에요. 이걸 한글로 다시 표현해서 설명한다면 기존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바로 CBD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쟁 업체 및 환경에 대한 정확하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완벽하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우리 회사의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다시 잘 결합시켜서 효과적으로 결합시켜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 이것이 바로 MIS 전략이다. 이렇게 수립되었어요. 됐나요? 이것이 이제 뭡니까? 전략적 MIS 계획이 수립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장기적 계획과 중기적 계획과 단기적 계획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장기적 계획 수립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적 MIS 수립 과정 5 내지 10년 정도 비교적 장기간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고 또 실행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즉 장기간의 정보 요구와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계획하는 것이 바로 장기적 계획입니다. 아까 전에 그런 CBD 기반을 언제까지 개발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겠죠. 자, 특정 프로그램보다는 사용자 요구사항과 그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서비스 유형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딱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물어보고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지 어떤 프로그램을 딱 정해놓고 뭐 요구사항을 분석하면 되진 않잖아요. 이해됐죠? 그 첫 단계로는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다. 어떤 정보? 17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즉 요구사항이 뭔지, 미래 요구사항이 뭔지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전반적 소요 자원 분석입니다. 자원의 유형과 소요량, 그 다음에 소요기간 등을 파악하고 자원 조달과 운영 계획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장기 계획에서는.
그래서 장기 이제 이것이 정보가 수집되고 전반적 소요 자원 분석이 끝났으면 장기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즉 1과 2를 기초로 해서 이들이 현재 정보 시스템과 조직에 미치는 내용을 문서화해야 되겠죠. 따라서 장기 계획서에는 계획의 목표와 미래의 정보 시스템의 환경, 사용자를 예측하고 부서의 규모와 구조, 그 다음에 담당자의 유의점 등이 포함되어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이제 중기적 MIS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적 MIS 계획은 장기적 MIS 계획이 개념적 수준의 계획이라면 보다 구체적이고 일선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변환시킨 2년에서 약 5년 정도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년에서 5년 정도의 계획. 자, 장기 정보 시스템에서 결정된 계획에 근거해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 시스템 개발 및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기초 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 활동을 내용을 보면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행 프로그램, 즉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거예요. 즉 전반적인 회사의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하나하나,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프로젝트 중에서 어떤 걸 먼저 개발해야 될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환경이나 MIS 환경,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인사계획, 예산 편성 등에 관한 개발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바로 중기적 MIS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기초 계획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다음에 이제 단기적 MIS 계획 수립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 MIS 계획 수립 과정인데 1년에서 2년 사이 비교적 짧은 기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세한 실행 지침을 수립하는 기획 단계입니다. 즉 중기 계획에서 내려온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상세하고 프로젝트별 우리 부서에 떨어진 것 그걸 바탕으로 가장 상세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바로 단기적 MIS 계획입니다. 즉 프로젝트별로 상세하고 일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단기적 MIS 수립 과정입니다. 자, 이와 같은 단기적 계획의 특성과 연간 행사 계획 수립의 내용은 176페이지 나와 있는데 176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교재를 참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간도 없고 또 교재도 여러분과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미스프린트 된 거나 잘못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176페이지에 보면 잘못된 미스프린트들이 많이 있네요. 자, 먼저 176페이지 맨 위에 문서화에 보면 마지막 설명에 소프트웨어에서 슬래시가 나와 있는데 슬래시를 빼고 콤마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으셨나요? 176페이지 5-3-4의 단기적 MIS 계획에 보면 큰 목표로 단기 계획 특징, 다음에 두 번째 IBM 연간 행사 이렇게 되는데 IBM이 아니죠. MIS 연간 계획이라고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177페이지에 보면 전략적 정보 계획 쭉 밑에 내려가서 두 번째 패러프 바로 두 번째 줄 위에 보면 결과물은 정보 시스템 약점 개선이 있는데 약점이 아니라 약점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약점 개선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교재는 비교적 좀 여러 가지 내용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MIS를 정의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를 했는데 두 가지 관점을 모두 포함한 교재라서 제가 채택을 했는데 이와 같은 미스프린트나 잘못된 개념들에 관한 도표들이 수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IS 계획 수립 과정을 예시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전략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전략적 MIS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장기적 MIS 계획, 중기적 MIS 계획,
단기적 MIS 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거기 들어가는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포인트를 둔 것은 조직 전략 계획을 MIS 전략 계획으로 변환시키는 것에 중점을 많이 두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MIS 계획 수립 과정을 내용 중심으로 모형화한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웹서버라는 사람입니다. 웹서버.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웹서버의 정보 시스템 계획 모형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MIS 계획 수립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서버는 4단계 정보 시스템 계획 모형을 4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조직 계획과 정보 시스템 계획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MIS 전략 계획. 똑같죠, 지금 우리가 설명한 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개발과 프로젝트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 아키텍처를 결정하기 위해 조직의 정보 요구를 조사하는 조직 정보 분석 단계. 그 다음에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분배하는 자원 할당 계획 단계. 그 다음에 개발 프로젝트별로 일정표 및 자원 소요 계획을 작성하는 프로젝트 계획 작성 단계. 이 4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아까 우리가 설명한 극과 견주어서 설명을 한다면 MIS 전략 계획 단계는 바로 전략적 MIS 계획 단계하고 똑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조직 정보 요구 분석 단계는 전술적 장기적 MIS 계획과 같은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자원 할당 계획 단계는 전술적 중기적 MIS 계획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에 프로젝트 계획 작성 단계는 단기적 MIS 계획 단계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웹서버가 설명한 정보 시스템 계획 모형 4단계를 단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전략적 정보 계획입니다. 조직의 경영 전략에 입각해야 되겠죠. 항상 말씀드려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의 경영 전략에 입각한 전략 정보 계획이 바람직하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렸죠. 시스템 계획 시 사용자 요구만 일방적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용자 요구하고 조직 전체의 목표하고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사용자 요구 사항만 반영된 전략적 정보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걸어갔는데 내가 가는 목표가 부산인데 어디로 가게 됐어요? 원주로 가거나 인천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조직 전체의 요구나 필요와 상관없는 정보 시스템 계획은 성과 없는 정보 시스템 계획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쓰잘데없는 일을 한 거예요. 효율성이 있을지만 효과성이 없는 거예요. 효과라는 방향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뭐를 기출해야 한다? 조직의 목표를 기출해서 뭐가 돼야 된다? 정보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략적 정보 계획입니다. 여기 내용은 정보 시스템의 임무를 규정하고 시스템 이용 가능성과 수용 능력,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평가,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의 목표와 전략 및 잠재 효과 등 평가 등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전략적 정보 계획에는 웹스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정보 시스템의 약점을 개선할 수 있고 정확한 조직 전략을 평가할 수 있고 정보 시스템 활동의 목표와 전략과 방침, 규정 등을 정의할 수 있으며 그런 것을 하는 단계가 바로 전략적 정보 계획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시간에 강의할 시나리오 접근법이나 주요 성공 요인법, 경영 시스템 계획법 등을 통해서 전략적 정보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은 정보 요구 사항 분석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요구 사항 분석 단계는 조직의 정보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어떤 응용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정보 아키텍처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는 정보 요구 사항 분석은 조직의 의사결정 및 사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규명한 것이 선결되어야 되겠죠. 네, 조직 정보 요구 사항 분석은 조직의 전반적인 범위에 해당하므로 개별 응용 시스템에 대한 정보 요구 사항 분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직 전체 요구 사항을 분석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직 전체에 어떠한 시스템이 도입돼야 되는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자, 합리적인 정보 요구 사항 분석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터반의 업무와 자료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터반의 업무와 자료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시스템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조급원들이 각자 출근해서 각자 일을 할 때 어떤 정보들을 이용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런 이용하는 정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터반의 업무와 자료 매트릭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 요구사항 분석 방법이에요. 각 부서별로 내가 필요한 정보가 제일 필요해요. 이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터반의 업무와 자료 매트릭스를 활용하면은 얼마만큼 그런 정보들이 각 조급원들이 활용하고 있고 그 정보의 중요성이 얼마인지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업무와 업무 자료들 사이의 매트릭스를 도출해야 됩니다. 우선. 자, 그러면 업무라는 것은 기업의 일상적인 활동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쭉 나열해 보세요. 이제 업무 자료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어떤 정보, 어떤 부서에서 산출된 정보를 이용하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그것이 업무 자료입니다. 업무라는 것은 기업에서 어떠한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같은 업무가 되겠고 일상적인 활동이 되겠고, 그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 어떤 정보들을 활용하는지 그것이 업무 자료입니다. 됐나요? 자, 업무 자료 설명한다는 업무를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업무 처리와 관련이 있는 대상들, 즉 업무 처리를 할 때 어떤 자료를 활용하는가, 이 자료를 산출해 주는 게 뭐예요? 정보잖아요. 정보.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업무와 업무 자료 사이에 크로스가 생기는데 그 크로스가 생긴 것 갖다가 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업무가 두 개이고 그런 업무를 처리할 때 이용되는 업무 자료들이 3개라면 2 곱하기 3, 6개의 셀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 각 셀들의 중요도 및 이용 가능성을 평가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각 셀의 중요도 및 이용 가능성의 평가입니다. 해당 업무에서 특정 자료가 가지는 중요성을 평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정보는 어느 부서에서 이용하는지, 어느 부서에서 이용하고 많이 이용하는지, 그 다음에 얼만큼 중요한지가 나타났으니까 그 중요도에 따라서 그것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산출하는 중요도에 따라서 그것 먼저를 산출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개발 시 타당성 검토나 프로젝트 우선순위 결정 및 중복 방지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터반의 업무 자료 매트릭스를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17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각 행에는 업무가 나와 있고 각 열에는 그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업무는 어떤 업무들이 있어요? 3가지. 구매, 판매, 서비스란 3가지 업무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떤 자료들을 활용하냐면 공급자와 관련된 자료를 활용하고 고객과 관련된 자료를 활용하고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한대요. 특히 구매 부서에서는 공급자와 제품에 관련된 정보를 활용한대요. 판매 부서에서는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한대요.
서비스 부서에서는 고객과 관련된 정보와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한대요. 자, 그러면 정보가 어떤 정보가 필요해요? 공급자와 관련된 정보, 고객과 관련된 정보, 제품과 관련된 정보인데 이용 빈도를 보면은 가장 많이 이용되는 빈도가 뭐예요? 제품과 관련된 정보예요. 그 다음에 고객과 관련된 정보고 공급자와 관련된 정보. 왜 빈도수가 제품과 관련된 건 3번이고 고객과 관련된 것들은 2번이고 공급자와 관련된 정보는 1번이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정보들이 얼만큼 중요한가 물어봤더니 공급자와 관련된 거 3만큼 중요하고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3만큼 중요하다 하기도 하고 2만큼 중요하다 얘기도 하고 제품과 관련된 정보는 판매 부서에서 3만큼 중요하고 구매 부서에서 2만큼 중요하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는 2만큼 중요하다 얘기해요. 그러면 가장 우리가 시스템을 정보 시스템 개발할 때 어디에 역점을 줘야 돼요? 공급자와 관련된 정보를 산출할 시스템을 우선 개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판매 부서에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품과 관련된 정보 중에서 판매 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줘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뭐를 산출할 수 있다? 정보 요구 사항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보 요구 사항을 분석해서 어떤 정보를 충족시켜주는 시스템을 먼저 개발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렇게 됐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먼저 개발할 것이 개발되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 뭘 해줘야 돼요? 자원을 할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원 할당입니다. 자원 할당에서 중요시되는 이슈는 2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문제와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문제와 다음에 이것을 자원을 배분할 때 하부 구조를 고려하는 문제, 이 2가지 문제입니다. 왜 효율적 배분이 중요하냐면 조직 내의 각 부서들은 저마다 제한한 시스템이 개발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의 관계를 조정하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선순위 있잖아요. 터반에 그 중요도에 따라서 경영 목적 및 전략의 합리적 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과 운영에 우선적인 자원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개발 시에는 필수 프로젝트와 조직 하부 구조를 동시에 검토해야 돼요.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면 이런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전체 우리가 아키텍처 중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필수적인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하부 구조들이 필요한지를 동시에 검토해야지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놨더니 하부 구조가 그것을 갖다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 부서가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부 구조를 동시에 검토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반드시 도입하는 필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조직의 하부 구조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자원 할당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자, 이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투자 수익률법이라든가 비용 효율 분석법이 활용되는데 그것은 우리 교재에 아마 몇 장입니까? 7장 MIS 원가의 주요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프렌2C에 의해서 이제 평가가 되는 것이죠. 평가되는 항목이 6장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바로 프로젝트 계획 작성입니다. 이제 이렇게 다 요구사항 분석 끝났고, 그 다음에 자원 활동이 끝났으니까 계획표를 프로젝트별로 계획을 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개별 정보 시스템 개발의 구체적인 일정, 그 다음에 자원을 계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한정된 예산과 기한 내에 완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프로젝트 계획 작성 단계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MIS 계획 작성을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그것을 웹서버의 4단계 모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여튼 중요한 건 이렇게 정보 계획의 중요한 이슈, 핫 이슈, 즉
꼭 챙겨야 될 것은 4가지입니다. 조직 계획과 정보 시스템의 계획안이 역할을 정렬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체적인 회사 전체의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것, 그 다음에 개발 자원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 계획된 일정 및 자원 규모대로 개발을 완료하는 문제, 이 4가지가 바로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직 계획과 정보 시스템 계획 간의 정렬 문제는 정보 시스템 계획을 조직 계획에 부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 계획을 정보 시스템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조직 목표의 우선순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다음에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에서는 조직의 전반적인 정보 요구를 정확히 반영해야 되겠죠. 아까 전에 터반의 정보 요구 분석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다음 정보 시스템 계획 과정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도출해 나가야 됩니다. 개발 자원의 할당은 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련 부서에 할당하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기술이나 인력, 자금, 기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다음에 계획된 일정 및 자원 규모대로 개발을 완료하는 단계로서 개발 추진 일정이나 필요 자원을 가소평가하지 말아야 하고, 정해진 일정 및 자원 규모 범위 내에서 개발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 내용이 많아서 2개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1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또 중간고사 볼 내용도 별로 없고, 이래서 조금 많은 내용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번 강의 시간에는 MIS 계획 방법론, 구체적인 이제 계획을 짝 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